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입니다. 김대현 시사평론가, 박창환 장한대 교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자,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 민주당에서 탈당한 무소속 의원이 됐죠. 윤관석, 이성만 두 의원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예상했던 일인데 주목할 점은 검찰은 윤관석 의원의 돈봉투 살포 경위를 한층 더 구체화했습니다. 또 이성만 의원 역시 지난달 12일 압수수색 때보다 혐의가 늘어났다는 점인데요. 자, 김대현 평론가님, 검찰의 영장 청구 또 설명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개인적으로 느끼기에 윤관석, 이성만 의원의 행태, 발언을 보면 이게 민주당의 오래된 적폐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이 정도로 이제 증거 자료라든가 녹취록이라든가 아니면 압수수색을 통해서 확보된 여러 가지 검찰의 어떤 이 단죄할 수 있을 만한 근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계속해서 결백을 주장한다. 근데 이것이 결백으로 결국 최종적으로 밝혀지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놓고 본다면 두 사람은 적어도 이 대중이라든가 아니면 언론 앞에서는 조금 자성과 자숙의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게 어찌 보면 민주당이 여러 차례 전당대회를 거치면서 오랫동안 계속 내재돼 왔던 관성이 결국은 검찰 수사로 이어진 것이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이것이 큰 잘못이 아니거나 혹은 자신들이 결백하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이런 관행에 덫에 걸린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자, 우선 이 두 사람에 대한 수사가 계속 진척되면서 윤관석, 이성만 이 두 분의 이 적극적 관여도가 높았다. 지난번 송영길 당대표가 출마했던 전당대회에서 결국 돈봉투가 살포됐고 이 두 사람의 역할은 명확관화하다라고 하는 게 검찰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녹취록이 중요한 어떤 이 수사의 단초가 됐었고요. 네. 근데 다만 이제 민주당을 탈당한 이 두 사람이 이번 수사가 검찰의 정치적 기획 수사라거나 탄압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볼 때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이 두 사람의 주장대로 과연 윤관석, 이성만 무죄일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본인들도 아마 확실하게 답변을 하긴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은 결국 이 두 사람에 대한 체포영장이 국회로 넘어오게 되면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아마 이 체포영장을 가결시킬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검찰이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이 진행 상황에 비춰볼 때 두 사람에 대한 체포영장이 사실 첫 번째 어떤 단계, 허들을 넘는 것이고 이것이 만약에 받아들여지고 두 사람의 신병이 확보된다고 한다면 아마도 그 이후에 두 사람을 통해서 돈을 받은 당사자들, 현역 국회의원들이 십수명 더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들에 대한 이 순차적인 수사로 전개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예, 일단 윤관석, 이성만 두 의원은 당연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자, 윤관석 무소속 의원인데요. 자금의 출처도 돈을 받았다는 사람이 누군지도 조사하지 않은 채 검찰 조사 이틀 만에 속도전하듯 영장을 청구했다. 이성만 의원은 검찰이 주장하는 혐의가 인신을 구속할 만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체포할 만한 것이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자, 박 교수님, 두 의원의 항변 근거가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좀 옹색한 면이 있죠. 예. 녹음 파일이 이제 언론에 공개가 된 이유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 사실 무근이다, 조작이다 이러면은 어떻게 보면 또 말이 될 수 있는데 네. 지금 이제 예를 들어 이성만 의원 같은 경우에 이게 구속할 사안이냐라는 얘기는 사실 무근이라고 얘기하기 뭐하니까 경중을 따져서 그 돈 조금 그거 선거운동으로 쓴 건데 이게 예. 과연 도주 우려가 없는 현역 의원에 대해서 구속영장까지 칠 사안이냐 이렇게 예. 경중으로 따지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국민들이 과거에 선거운동 때문에 밥 한 번 얻어먹었다가 50배 냈던 그 뉴스를 국민들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그 국민들이 과연 이런 또 두 분의 어떤 항변에 귀를 기울일 수 있을까? 차라리 민주당 일각에서 지금 나오는 얘기가 이 두 분이 민주당 안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검찰 가서 들어봤더니 수사 내용 들어봤더니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게 한 달간의 통화였다. 근데 그게 짜집기 돼가지고 연결되어 있더라. 이런 거면은 차라리 말이 됩니다. 이런 항변이라면은 지금 과잉 조작되고 있다. 이렇게 네. 얘기하는 거라면 항변이 되겠지만 네. 이게 사안의 경중을 따라서 구속영장 청구 사안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국민들이 정치에
가지고 있는 기대감, 예. 눈높이 이런 거하고는 좀 많이 괴리가 있는 거다. 아직까지 민주당 의원들 특히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윤관석, 이성만 의원이 국민의 눈높이를 아직도 공감 못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네.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군요. 자, 윤관석, 이성만 의원 구속영장 청구 소식에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도 목소리를 냈습니다. 송 전 대표는 이른바 이 사건의 핵심 몽통으로 불리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헌법은 무죄 추정의 원칙, 또 불구속 재판이 원칙인데 현역 의원이 도주 우려가 있는 것도 아니고 검찰은 증거가 있으면 기소하면 된다. 이에 대해서 한동훈 법무장관은 의원님들과 국민들께 충분히 동의 공감하도록 잘 설명드리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한동훈 장관이 잘 설명하겠다고 했는데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녹취록의 결정적인 대목들을 실제로 통화 내역까지 공개를 할까? 여기에도 좀 이목이 모이고 있습니다. 박 교수님,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겠죠? 아무래도 뭐 한 번 사례가 있잖아요. 네네. 지난번에 체포동의안 때 조목조목 이게 뭐 돈 세는 잘, 소리다. 그렇죠. 예. 조목조목 잘 세부적으로 묘사를까지 하면서 네. 이렇게 명확한데 체포동의안 안 해주면은 이거 이상한 거 아니냐 이런 류였단 말이에요. 이번에도 잘 설명하겠다 그러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를 하면서 또한 설명할 가능성이 있고 그럼으로 인해서 이게 조작이나 또는 뭐 확대 해석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고 하는 걸 입증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부패와의 전쟁 그리고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와의 전쟁 이런 것들의 명분을 가지고 지금 밀어붙일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으로서는 뭐 소위 물 들어왔을 때 노젓는 심정으로 예. 자신을 어필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녹여서 이 안에 주장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한 장관의 체포 동의 요청 이유 설명 과연 어떻게 나올지 좀 봐야 되겠고요. 윤관석, 이성만 의원 영장 청구에 대한 송영길 전 대표, 한동훈 장관의 장외 설전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는 이정근 강내구 녹음 파일은 편집, 짤입기 및 불법 유출이 된 것이고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집돼 증거 능력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한 장관은 그게 무슨 말이냐? 사법 시스템 안에서 잘 방어하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송 전 대표의 주장대로 이 전 사무부총장의 녹취록에 문제가 있다면 검찰로서는 난감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좀 핵심이 이 전 부총장의 녹취록이 증거 능력이 인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 결국 이게 키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김대현 평론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녹취록 자체가 네. 법정에서 증거 능력이 있는가? 저는 뭐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도 증거 능력이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예. 그런데 검찰의 수사라는 것은 뭐 이를테면 집짓기로 친다 그러면 일종의 설계도 같은 것을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자신의 녹취록에서 어떻게 보면 제공을 해준 격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범죄 사실이라는 것을 검찰이 애초에 뭐 예지력이 있어서 그 예지력을 바탕으로 해서 수사하는 것이 아니라 예. 어떤 근거, 범죄가 일어났고 그 범죄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 정황들이 담긴 뭐 일종의 이런 녹취록 같은 것들이죠. 녹취록이나 진술이 드러났을 때 그걸 토대로 해서 관련자들에 대한 어떤 계좌를 추적하고 또 추가적인 진술을 확보하면서 이를테면 그 설계도 위에서 기초공사를 하고 보강공사를 하고 이렇게 진행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지금 송영길 전 당대표가 뭐 인신구속 도주 염려가 없다. 그래서 뭐 결국은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게 아니라 기소만 하면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네. 사실 이 송 대표 문재인 정권 시절에 대표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근데 문재인 정부 시절에 어땠습니까? 적폐청산을 한다는 미명하에 사실 그 당시에 정부 당국자들을 싸잡아 싸그리 다 구속시킨 이런 전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상당수가 지금 현재 와서 무죄로 최종 법원 판단을 받은 이런 케이스도 상당히 많습니다. 네. 자, 그런 걸로 돌이켜 볼 때 이거는 역사적인 안타깝지만 이 악순환의 반복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은 이런 이 악순환의 반복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본인들은 과거에는 상대 정당에 대한 수사를 적극적으로 지지했고 이제 예. 와서 자신들이 수사받는 것은 온당치 않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더군다나 법률 이 변호사 출신의 송 대표가 이런 주장을 한다는 거 이건 국민들에게 설득력이 좀 없다라고 봅니다. 네. 자, 그리고 이 송 대표가 사실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발단의 원인을 제공했던 이정근 전 부총장의 녹취록에 대해서 뭐 편집을 했다, 짜깁기를 했다
이러면서 이제 소스가 부정 오염됐다라고 하는 공격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가능성은 저는 거의 제로에 가깝다라고 봅니다. 예. 검찰이 그런 것을 발견하고 발굴하고 단죄하는 역할을 하는데 검찰 스스로가 이거를 뭐 짜깁게 했다 이건 사실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 불법 유출을 또 검찰이 했다라고 주장하는 부분도 제가 볼 네. 때는 확인 불가의 영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송 대표의 주장에 불과하다 이렇게 봅니다. 돈을 준 사람들 그리고 그 돈을 주면서 전당대회 때 이 돈을 전달하는 루트에 있었던 사람들의 그 대표적인 두 명이 윤관석, 이성만 두 사람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이 사건은 두 사람에 대한 인신을 확보하고 나서 순차적으로 그 돈을 받은 사람에게 이어지고 결과적으로는 그 당시에 당대표로 선출됐던 송영길 전 당대표 이분에게 결국 검찰의 수사 칼날이 옮겨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지금 이 검찰이 의외로 여러 가지 어떤 증거 자료라든가 진술을 확보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실들을 범죄 사실을 공표할 수 없다는 이런 이유 때문에 공개하지 않는 것들이 오히려 상당수 있다라고 네. 하는 이런 이 법조계 안팎의 시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 김대현 평론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노웅래 의원과 이재명 대표 때와는 다르게 이번 체포동의안은 과거에 같은 당 동료였던 민주당 의원들이 가결시킬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검찰이 신병 구속을 할 수밖에 없다. 이제 이런 관측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김대현 평론가 그렇게 보십니까? 이게 이제 이재명 당대표 입장에서 또 민주당 입장에서는 네. 굉장히 좀 딜레마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딜레마는 극복을 하느냐, 극복을 못 하느냐는 사실은 사느냐 죽느냐의 길로 이렇게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일단 이 윤관석, 이성만 두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만약에 국회에서 가결된다고 예. 한다면 그럼 민주당이 사실상 자신의 정당에 몸담았고 그리고 전직 대표의 측근이었던 두 사람을 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버림당한 사람들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이재명 당대표 체제 하에서 나도 저런 경우를 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뭐 일종의 동료회 같은 거 이런 게 좀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이재명 대표가 선택을 하기 좀 어려운 이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고 또 한 가지는 만약에 가결을 시켰을 경우에 연말 정도에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추가 영장이 다시 발부될 가능성이 있고 그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넘어올 수 있는데 그때도 과연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 방탄을 감행할 수 있을까? 뭐 이에 대한 반론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부결이 만약에 된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 민주당은 뭐 이런 거죠. 그 두 국회의원에 대한 위장 탈당에 대한 결국 한 통속이었고 부패 혐의자들을 감싸는 부패한 정당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곤혹스러운 위치에 처했는데 그런데 저는 뭐 이재명 대표가 결국은 손절을 선택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네. 이번 체포동의안은 결국은 잘라내고 넘어가야지 계속해서 유지하거나 이 논란이 계속 민주당의 어떤 발목을 잡는 상황을 만들어낸다면 그러면 민주당은 더 이상의 혁신이 불가능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 탈당을 한 김남국 의원과 윤관석, 이성만 이 세 명에 대해서 민주당이 결국 손절을 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윤관석, 이성만 의원 체포동의안이 이제 시작일 수 있다는 거죠. 뭐 10여 명 현역 의원들 앞으로 체포동의안이 넘어올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돈봉투 수수 의혹을 받는 10여 명 민주당 다른 의원들에 대해서 여러 증거를 종합해 특정해 가고 있는 과정 중이다라고 검찰발 소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검찰 조사 체포동의안 이제 줄줄이 국회 보고가 되면 과연 윤관석, 이성만 의원을 가결시키면 앞으로 넘어올 체포동의안 그럴 가능성이 있는에 대해서도 가결을 시켜야 되느냐 이 점까지 이제 민주당의 고민이 아닐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박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공개된 녹취록이 있기 때문에 당론으로 민주당이 뭐 부결을 시킨다 네. 이런 상황은 좀 생각하기 어려운 예, 상황입니다. 아마 차선책으로 의원들 각자 알아서 자율적인 투표를 하는 걸로 이렇게 결론이 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럼 이제 의원들은 어떻게 표결할 거냐? 여론을 보면은 김대현 평론가 얘기한 것처럼 찬성을 하는 게 맞겠죠. 그런데 지금 의원들이
두 가지 생각이 들 거예요. 하나는 일종의 동정론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 돈으로 치부한 것도 아니고 네. 밥값, 기름값 전달한 심부름에 불과한데 이거를 구속까지 해야 되냐. 아마 이런 동정론이 있을 거고 또 한편으로는 전략적 투표를 할 가능성이 있어요. 네. 만약에 이번에 이 두 사람에 대해서 두 의원에 대해서 체포동의안을 찬성을 하게 되면 앞으로 넘어올 그 소위 10여 명이라고 하는 그 명단에 계속 찬성표를 던져야 됩니다. 그렇죠. 그럼 향후에 검찰에 한 최소 두세 달은 계속 끌려다녀야 돼요. 민주당은 그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립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재판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재판 기소하면은 재판 받고 할 텐데 구속은 지금 좀 과잉, 검찰의 과잉 또는 이제 뭐 구도 만들기 이런 걸로 갈 수 있다는 그런 우려들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슬아슬한 부결이 될 가능성이 저는 조금 더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예, 지금 두 의원이 뭐 탈당해서 무소속 신분이긴 하지만 민주당 자당 전당대회 때 불거졌던 또 같은 경인 지역의 의원들, 수도권 의원들에 대한 영장이 청구될 만큼 이재명 대표의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정작 동료 의원 걱정할 때가 아니라 본인 문제일 수도 있거든요. 아까도 잠시 언급이 됐습니다만 이재명 대표에 대한 2차 영장 청구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올 연말 정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박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일부 언론에서 올 연말에 2차 구속영장 청구 체포동의안 얘기가 나오는데 예. 일단은 과연 시기가 연말이 적절하냐? 네. 왜냐하면 지금 연말이 되면은 선거 국면으로 들어가거든요. 예. 총선 준비 국면으로 들어갑니다. 자, 국민들을 누가 보더라도 예를 들어 그 사이에 연말까지 사이에 뭔가 이재명 대표가 배임을 했다라고 하는 결정적인 증거나 이런 내용들이 나온다면 확 여론이 쏠려서 체포동의안으로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배임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가 나오지 않고 심지어 추가 수사가 됐고 유동규 씨라고 하는 분이 방송에서 방송활동까지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배임과 뇌물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가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자, 이런 상황에서 마치 선거를 앞둔 그 시기에 맞춰서 2차 구속영장 또 체포동의안을 국회로 보낸다? 그러면은 국회에서 이건 누가 봐도 선거용이다라고 하는 네. 그런 여론,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뭐 확실한 증거나 폭발력 있는 사안이 있다면 연말에 해도 큰 문제는 없겠지만 그렇지 않다면은 오히려 올 여름이나 이럴 때 정기국회 전에 하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느냐. 괜히 검찰이 또 정치검찰 논란으로 빠져들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게 2차 투표에 네. 검찰이 시기의 문제가 아닙니다. 민주당 내의 분위기가 지금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민주당 내부에서 지난번 1차 때 압도적 부결을 예상을 했는데 아슬아슬하게 부결했단 말이에요. 네.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 이재명 체제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비명계의 목소리가 굉장히 비등합니다. 지금 이낙연 전 대표도 어쨌든 귀국을 했고 그렇죠. 이제 자, 그러다 보니 예. 만약에 이제 몇 달 안 가, 올 예. 여름 안에 2차 체포동의안이 만약에 국회에 돈다면 민주당의 소위 비명계가 전략적 투표를 할 가능성이 있다. 네. 그러면 이거는 또 다른 국면으로 접어드는 거죠. 민주당의 분당 국면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좀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가 언제냐? 이게 연말이 더 나은 거냐 아니면 올 여름이 나은 거냐 뭐 그 준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거에 따라 판도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네, 지금 박 교수님 말씀대로 연말에 영장 재청구가 한다면 내년 총선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가결이 되든 부결이 되든 상당한 좀 경우의 수가 어떻게 보면 양측 간의 수싸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재현 평론가님. 그러니까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영장 재청구 문제는 사법의 영역이 아니라 이미 정치의 영역 중심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수싸움이 정치적인 수싸움이 이미 시작됐고 그래서 뭐 그 타이밍이라든가 아니면 방식 또 추가적인 어떤 혐의점을 공개하는 뭐 이런 시점 예. 이런 것들이 다 상당히 좀 정무적이거나 정치적 판단하에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자, 검찰이 다시 정치의 중심에 섰다는 것은 문재인 정부 때도 그랬고 또 이 정부 들어와서도 상당히 지금 우리 정치가 비정상이라고 하는 이런 반증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쨌든 그건 별개로 하고요. 만약에 이 민주당이 예상대로 분열이 가시화된다라고 한다면 검찰은 아마 여기에 아마 이 불을 붙이듯이 예. 이 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이 높고 그것이 결국은 민주당의 분당으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기대와 뭐 이런 바람으로 아마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네. 근데 반대로 말이죠. 반대로 오히려 민주당이
결국은 이재명 당대표 외에 대안이 없다. 현실적인 대안. 이대로 그럼 망할 것인가? 이대로 분열하고 분당할 것인가? 그 위기에 직면했을 때 그때도 그래 맞다. 이제는 이재명 선을 긋자라고 할 수 있을까? 저는 총선을 목전에 두고 민주당이 그런 분열상을 보일 가능성은 저는 별로 없다라고 봅니다. 네. 오히려 대정부 투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선회하고 그리고 이 살을 깎는 그런 혁신 공천을 진행하면서 결국 이재명 당대표는 그 최후의 수, 오히려 이 계속해서 코너로 몰리면서 본인도 버리고 본인이 버림으로 인해서 내년 총선에서 어떤 식으로든지 이 총선을 승리로 이끌겠다라고 하는 이런 수를 던지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예측을 해봅니다. 뭐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우리가 지금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민주당이 코너에 몰리고 있는 것은 수사적 관점과 정치적 관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정치적으로 본다고 하면 지금 윤석열 정부가 그러면 상대적으로 굉장히 국민에게 지지를 받고 있는가 또 아니면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 민주당에 비해서 상대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는가 그에 대해서 예스라고 해서 이 단명하게 대답할 수 있는 그런 국민도 많지 않다는 네. 점에서 볼 때 그러니까 민주당이 계속해서 위기로 몰리는 것은 어쩌면 새로운 기회를 막기 위한 이런 어떤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도 저는 사실은 이게 예측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대개는 이재명 당대표가 굉장히 어떤 최후의 수를 두지 않을 거라고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만 저는 오히려 이 코너로 몰려가는 이재명 대표가 본인을 버리고 당을 살리는 그런 최후의 수를 둘 수도 모르겠다. 예. 뭐 이런 예측을 좀 해봅니다. 예, 오히려 뭐 사직생 뭐 이런 그렇습니다. 느낌이군요. 예. 오히려 그러면서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체제로 계속 총선까지 가고 결속력이 강화될 수도 있다.